체험단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어느 지점은 또 꾸준히 알아서 모집하셔서 알아서 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지점은 아예 그냥 1도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부장입니다. 오늘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맛은 30%고 나머지 것들이 70%라고만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저도 한 30% 정도는 마케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가게가 오픈을 하더라도 우리 가게가 있는지를 알아야 오시던지 말던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제 네이버가 많이 중요하지는 않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집을 오실지 마실지를 결정하는 분들은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을 쌓는 게 일단 중요해서 첫 번째는 블로그를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 소개를 할 주제는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예요. 맛집을 검색했을 때 우리 가게가 상위 노출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가 많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해화장을 알더라도 우리 가게를 올지 말지에 결정하는 데 요소에서는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구성의 어떤 메뉴가 어떤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들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살펴보고 가잖아요. 블로그로 우리 가게를 알리는 요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를 알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가게를 꼭 오게끔 만드는 요소로 활용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한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강의에서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어떤 가게는 3개월 동안 블로그 체험단만 받는다는 식당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 가게 올 때는 그 블로그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격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3개월까지는 사실 조금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직원도 세팅해야 되고 음식값도 나가고 월세도 내야 되고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초반에는 좀 블로그를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루에 아마 한 두세 팀 정도는 꾸준히 오시게끔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네이버를 이제 등록하게 되면 전화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이 중에 옛날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이버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네이버에서 온 전화입니다, 그런가? 근데 제가 가게를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게 다 광고 전화인 줄 알았어요. 네이버 예약 전화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한 전화가 아니라 다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바빠 죽겠는데 막 뭐 하다가 햇살다가 전화 오면 네이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다 끊어버렸던 거야. 그게 한 100건이 넘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왜 이 집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막 이런 에피소드 있긴 했지만, 아무튼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특히나 광고회사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1년에 120만 원에 블로그를 무제한으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들 영업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거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120만을 안 주고라도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제가 주로 활용하는 것들은 사블랑이라는 카페예요. 우리 가게 내용 잘 정리해서 만들어 주시고 사블랑을 통해서 공고를 올려주시고 거기에 댓글로 이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채택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괜찮은 거는 리뷰쉐어, 블로그 모집하는데 5,000원 정도 들어서 이것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고, 결국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어디서 모집하느냐, 이거는 사실 돈이 조금 들어가요. 식사권을 제공하는 거 플러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더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끔 하는 것도 이거는 따로 DM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지수가 높은 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삼성동 맛집이나 삼성동 횟집, 삼성동 회식 했을 때 우리 블로그가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오게끔 그렇게 노출이 되게끔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키워드겠죠. 사실 우리 가게를 어떤 키워드로 쳤을 때 노출이 되게끔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 지금 삼성동에 있어서 삼성동 맛집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이제 지수 높은 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얼마 못 갈 거예요. 계속 지수 높은 분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디테일한 좀 그 키워드를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도 전수 창업을 하고 있지만 다 알려드리거든요. 당근 마케팅, 인스타, 기타 등등등등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표로 다 제작을 해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총망라한 표를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가격, 기타 등등도 다 만들었는데, 결국 교육때 다 똑같이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좀 이거를 마케팅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다른 분은 그냥 장사만 잘하면 되지, 아직도
그냥 맛만 좋게 내고 가성비 있게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또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기준으로 삼성역 횟집을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역 횟집을 했을 때 쭉 내려보면 첫 번째 서울 삼성역 횟집 해화장 완벽 선색 검색 회식 장소 추천. 그러니까 삼성역 횟집이랑 회식도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세 번째 삼성역 횟집 삼성동 이자카야 술집 해화장, 이게 이제 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쳤을 때 플레이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면서 블로그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노출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보시면 이제 10월 말 11월 초 첫째 주 11월 첫째 주 보시면 플레이스 방문이 주회 450회, 일평균 65회. 두 번째 주 778회, 일평균 111회. 셋째 주 1229회, 일평균 195회. 넷째 주 1436회, 205회. 그리고 다섯째 주 마지막 주 1667회, 일평균 238회. 이렇게 계속 블로그만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다가 결국에는 그 링크 건 네이버 지도, 그거를 찍고 오게 되면 네이버 지도로 통해서 유입 채널이 되는 거라서, 전수 창업을 하다 보면 블로그 체험단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린다라고 하지만 어느 지점은 또 꾸준히 알아서 모집하셔서 알아서 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지점은 아예 그냥 1도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가게를 알았어, 해화장이라는 가게를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다 누구나 좀 검색해보고 가지 않을까요? 검색하고 가실 텐데, 그러면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를 뭘로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메뉴가 나오고 가격은 얼마고, 이게 뭐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 써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 가게를 옳지 말지 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라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 블로그도 어쨌거나 체험단이면 좋은 글만 써주겠지만 그거를 자세히 또 살펴보면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뭐가 또 좀 이상한지, 플레이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쁠지, 아니면 뭐 서비스적으로 뭐가 불만이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5만원, 6만원, 뭐 많게는 8만원 이렇게 체험을 하시게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원가로 따져야죠. 뭐 우리 직원 인건비 뭐 이것들도 있지만 그냥 원가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뭐 8만원짜리 하면 뭐 3, 4만원 그냥 원가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는 오픈빨이라고 해서 막 풍선도 달고 뭐 예전에 막 나레이터 모델도 했었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 때 오히려 좀 더 안 알려요. 그래서 체험단을 통해서, 체험단은 그래도 좀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좀 실수가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체험단을 좀 부르시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또 물어보셔서 피드백 진짜로 받으시고, 진짜로 어떠셨는지, 우린 오픈 전인데 이런 어떤 게 장점이고 좀 어떤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 하면 또 그걸 또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를 통해서 직원들끼리의 손발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또 손님이 많이 들이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체험단으로 통해서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렇게 아깝기도 하지만 그때 오셔서 이제 막 음식이 늦게 나오고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더 이상 안 오시거든요. 그 정신 없을 때. 그래서 체험단이건 지인이건 오셔서 좀 주방의 손발이나 홀의 손발에 최대한 맞게끔 준비하는 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체험단의 좀 순기능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만으로도 이제 꾸준히 매주가 이제 플레이스 방문이 계속 느는데, 이거를 이제 블로그만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차차 다른 편으로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